새끼들이야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이 미친 새끼들이. 아니 왜 이렇게 처럼. 오늘은 보니까 기사를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제가 그 홈페이지에다가 사기백과사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지만 시간 날 때마다 짬내가지고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약간 취미활동 같은 거, 언론기사 사기 판결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만 모아가지고 이제 언론 기사를 분류하는 거를 이제 뒤에 백과사전을 붙여가지고 사기 백과사전, 화풀 백과사전, 성범죄 백과사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만들고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언론 기사 좀 찾아보고 시간 날 판결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밌는 언론 기사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목이 성범죄 판결하는 현직 40대 판사가 대낮에 성매매하다 걸려서 벌금. 사실 그게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성매매하다 걸렸을 때, 경찰이 성매매하다 걸렸을 때, 검사가 성매매하다 걸렸을 때, 변호사가 성매매하다 걸렸을 때 이게 과연 유의미한 형량의 차이가 있을지 그게 되게 궁금하긴 한데. 네, 진짜 궁금하게 합니다. 시간 날 때 이거 후속으로 만약에 언론 기사나 판결을 찾게 되면은 그 후속으로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텐데, 근데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찾기가. 네. 그거를 뭐 실명으로 된 판결을 보려면은 지금 고양시 옛날 사법연수원 자리 그쪽에 있는 법원 도서관에 가서 예약해서 그 안에서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약이 존나 빡세요 진짜. 거기가요? 이미 4월 말까지인가 예약이 다 차 있어. 나도 한번 가보려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예약하려고 보는데 다 예약 불가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이건 뭐 얘기가 산으로 가는데, 그래서 결국에 여기 이 사건에서는 2024년 1월 11일 기사네. 얼마 안 됐네. 2달밖에 안 됐는데. 서울에 출장을 온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성매매를 한 상대방은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42살 판사 A씨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당 판사가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연수가 끝나고 이제 한번 풀고 간 거지.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두 번 해드려. 이 판사는 현재 법원과 과거 다른 법원에 근무하면서 성범죄 관련 판결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도 이제 성범죄 판결에서 재판장으로 들어가서 이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했던 사람이 이제 성매매를 한 거죠. 형사처벌 형사처벌이고, 그리고 징계,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그래서 판사는 신분이 보장된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저 정도 성매매를 했다 이 정도 가지고 잘리진 않는다. 정직 3개월 정도 중징계를 받았다. 이 얘기 이제 기사의 요지예요. 그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엄청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 닌자 사건이라고. 전국 7차선 도로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제가 드는 생각은 판사건 검사건 경찰이건 변호사건 다 똑같은 사람이다. 아니 뭐 직업이 판사라고 해서 뭐 신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욕구나 뭐 그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각 개인의 어떤 삶마다 또 환경이나 자기가 처한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검사라고 해서 안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직업의 특성상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특히나 욕을 더 많이 먹고 도덕적으로도 비판을 많이 받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일하는 판사나 검사 같은 사람들이 더 엄격하게 법을 지켜야 되는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성범죄자들이 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는 억울한 놈들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꼭 성범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기꾼을 그렇게 욕하긴 하지만 사기로 처벌받은 놈들 중에서 억울한 놈도 있어요. 많이 있어.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로 죄가 있고 처벌받을 만하니까 처벌을 받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또 억울한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군.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나를 처벌한 새끼가 어디 가가지고 뭐 나를 기소하는 놈이 어디서 치고 있고, 나를 유죄를 실형 선고한 사람이 어디가 성매매하고 있고, 이러면 저도 개 빡칠 거야 솔직히. 그건 좀 빡칠 것 같아. 내가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인 사람들은
더 조심하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비난 가능성이 있는 거지. 최소한 성범죄 재판에서 판사로서 어떤 일반 국민들의 성범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형사처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더욱 조심해야 될 텐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회생 파산하는 게 복잡해요? 서류가 많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있지.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건 말 못 해주지. 며느리도 모르는 오직 그만의 레시피로 당신의 새로운 삶을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성매매가 과거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성매매라는 게 없어졌던 적이 있는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굉장히 캐캐묻고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인데, 뭐 성매매 관련해서 이걸 합법화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실제로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나라들도 많이 있고, 네덜란드 같은 유럽 선진국들을 보면 이 판사가 어떻게 보면 성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만지고, 강제로 뭐 성관계를 하고, 강제로 영상을 찍고, 강제로 유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완전히 죽여야 될 만한 범죄지만, 이 사람은 사실 성매매를 처벌하고 있으니까 벌금을 받은 거지, 이 판사는. 근데 성매매 자체는 서로의 동의하에 한 거 아니에요. 물론 대가관계가 걸려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주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성범죄, 성폭력 사건 뭐 이런 거랑은 좀 결이 다르다, 사실. 어찌됐건 성매매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벌금을 받고 처벌받는 거야.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지금 방금 얘기했던 성매매 자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데 금지를 법으로 제도로 금지를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공창제도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들도 많이 있고. 어찌됐건 당한 사람 입장에서, 당한 사람이란 말의 의미는 이 사람한테 재판을 받아가지고 성범죄를 처벌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열받지 않겠어요?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다른 사람 인생에 빨간줄 그었으면 자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까놓고 말해서. 전 지금까지 근데 뉴스를 보면서 천지 판사가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처벌을 받고 막 법적 구속까지 됐다는 뉴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천지 판사가 어떠한 처벌을 받아가지고 직전 구속이 된 사례를 보신 적 있으세요?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 개입을 해가지고 가령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거나 포석 결정을 받기 위해서 판사들한테 뇌물을 주거나 이러다가 걸려가지고 구속되고 그런 사례는 있죠. 이제 사람들이 이런 판사나 검사나 뭐 특히 경찰 관련된 기사가 나면은 하나같이 다 욕을 존나 한단 말이에요. 예. 경찰은 경찰, 검찰은 검새, 떡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판사는 판세, AI 판사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사법 불신이 심한 거지. 엄청 심한 거죠. 근데 제가 또 한 10년 동안 변호사 해보니까 제 솔직한 생각은 저는 정관예우나 이런 부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비율로 따졌을 때는 돈이 되고 크고 이해관계가 세게 걸려있는 사건들에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 대부분의 재판에서는 판사 한 명당 사건 수가 너무 많고,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대로 검토를 못하고 시간이 쫓겨가지고 판결하는 경우도 많고, 판사도 처음에나 열정이 있지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반복적이고 루틴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뭐 조금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고 뭐 그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는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검사나 판사들만큼 그 집단으로 봤을 때 범죄율이 낮고 그런 집단이 없죠.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 전체 직군들 중에서 모든 직군들 다 통틀어가지고 범죄율을 따져보면 판사가 제일 낮겠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판사가 가장 낮고, 왜냐면 판사들이 자기들이 법을 집행하는 주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의 판사들은 엄청 조심을 하겠죠. 법을 위반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옷을 벗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다 그건 나중 문제고, 현직으로 판사로 있을 때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거의 없겠지. 검사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세 개가 제일 낮을 것 같고, 높은 직군으로는 많잖아요.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런 직군들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직군이 뭐 하나 있거든요. 저도 뭔가 하나 떠오르는. 아, 뭐가 떠오르세요? 저기 여의도 쪽에 여의도 쪽도 그렇고 또 하여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한 기사긴 하지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해볼 만한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판결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하여간 어찌됐건 저 판사한테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만약에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은 존나 개빡칠 것 같긴 해요, 진짜. 저는 게임 포인트 생각해봤던 게, 성매매한 판사가 이제 조건 반납 통해가지고 이제 만난 성매매 여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랑 같이 그 조건 만남했던 남성이 판사였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다고 하면은 뭔가 좀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네요. 또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40대 중년의 남성인가 보다 하고 돈 벌겠다고 하고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판사였어. 재밌긴 하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뉴스를 보면은 이번에 이제 성매매하다 이제 적발된 그 판사가 이제 징계를 받은 게 중징계라고 해서 이제 정직 3개월 받았는데 일반 지금 법조계에서 3개월 정직이면은 좀 어느 정도 판사는 더더욱 정직을 받은 것 자체가 상당히 중징계고 거의 뭐 해고 그 직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판사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씨발 뭐 판사가 성매매인데 저거밖에 안 받아서 정직 3개월이 말이냐 똥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당연히. 네. 근데 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 정도면 상당히 중징계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앞으로 이렇게 또 사기 사건이든 이런 성범죄 사건이든 뭐 회생파산 이쪽을 이제 제가 이제 주요 업무 분야로 하고 있으니까 재밌는 내용이나 얘기해 볼 만한 내용이 있으면 또 앞으로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당하지 마시고 잔악계나 새끼들 조심하시고 이 성범죄 조심하시고 미친 새끼들이야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이 미친 새끼들이.